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이번에 남자친구와 좋지 않게 헤어지고 속에 쌓인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전에 먼저 우리 집안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제 유년 시절은 항상 가난하고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신 이야기로는 제가 태어나기 전 할아버지께서는 넓은 논밭을 갖고 한 마을의 유지라고 할 정도로 존경받는 집안이었는데요. 하필이면 할아버지께서 친구분의 보증을 잘못 써버린 바람에 현재로 환산하면 수십억쯤 될 법한 집안의 모든 재산을 종이처럼 날리셨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만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술에 빠져 사셨고 그 때문에 집안은 점점 더 기울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는 점점 줄어드는 가세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다간 대학도 가지 못하시고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부터 여러 일을 전전하시던 와중 어머니를 만나셨지만 어머니의 집안도 사정이 그리 좋지는 않아서 살림이 크게 나아진 것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 저를 낳으신 두 분은 그저 근근하게 입에 풀칠만 하며 저를 키우셨죠. 그 때문에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가난이 익숙했습니다. 저는 얼른 어른이 되어서 돈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진학은 포기하고 바로 취직을 하고자 했습니다. 부모님께선 제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셨지만 집안 사정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부모님께선 제 결정에 크게 반대하셨죠. 유정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대학 등록금은 네 엄마랑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마련해주마.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대학 가도록 해. 아니에요, 아빠.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서 대학 나와도 다들 비슷하게 취직하고 살아요. 그럴 거라면 차라리 저는 남들보다 더 먼저 취직해서 경력을 쌓을래요. 유정아, 돈 걱정 때문에 그런 거니? 그건 아빠랑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그러니까 너는 아무 생각 말고 대학 갔으면 좋겠구나. 그렇다고 지금 가고 싶지 않은 대학을 억지로 가고 싶지 않아요. 당장 가고 싶은 학과도 없고 말이에요. 그럴 바엔 차라리 빨리 어디든 취직하고 일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래요. 제 완고한 결정에 결국 부모님께서는 제 편이 되어주셨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시기에 아버지께서는 우연히 지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여간빵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하늘이 도우셨는지 아버지의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곳에 취업하기보다 차라리 아버지 일을 돕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관에서 아버지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셋이서 함께 여간빵 사업에 사활을 걸고 매일 일에 매달려 살았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니 매일같이 사업이 잘 돼서 아버지는 다른 건물까지 매입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아버지는 대출까지 받아 아예 호텔을 지으셨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다른 형제분들은 물론 어머니의 외가분들까지 호텔 사업에 투자를 하시며 아버지의 호텔 사업은 가족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며 발전했습니다. 시기마저 너무 좋았던 게 그때는 관광산업이 한창 활발할 때라 평일 주말할 것 없이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몰려들 때였어요. 아버지는 이때를 놓치지 않으셨고 몰려드는 손님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아주 크게 호텔을 증축하시고 다른 호텔과는 차별화된 호텔 고급화 전략으로 관광객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고급 호텔을 꼽는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호텔이 1순위라고 나오곤 했죠. 과장을 조금 보태 말하자면 그 당시 아버지는 그 지역의 유지나 다름없을 정도였답니다. 이후로도 아버지의 호텔 사업은 쭉 호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아버지의 호텔에서 계속 일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정아, 이제 우리 집 살림도 좋아졌으니까 이제라도 대학에 진학해보는 건 어떻겠니? 지금이라면 아빠가 네 대학 등록금은 무리 없이 다 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지만 아빠, 저는 호텔 사업에 관한 공부 말고는 다른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우리 집 사업뿐인걸요? 그럼 호텔 경영에 관한 공부하는 게 어때? 나중에 네가 호텔을 물려받아서 운영하려면 지금부터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이야.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고민이 생기더군요. 아버지의 호텔 사업을 이어받아 가업으로 쭉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제게 호텔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계속 숙박 사업을 도왔기 때문에 호텔의 모든 일이 익숙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호텔에 머무시는 손님들이 기분 좋게 만족하게 돌아가시면 저도 왠지 기분이 좋고 여러 손님께 좋은 서비스를 대접하고 호텔 내부를 관리하는 일들은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아버지의 호텔을 물려받아 제대로 사업을 이어가려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다시 학업에 뛰어들기로 했죠. 낮에는 호텔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서점에 들러서 수험서와 필요한 문제집들을 사고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그리고 바로 서점에서 저는 처음으로 지금의 남자친구와 만났습니다. 하루는 제가 수험서 2권을 골라 잠시 살펴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얼굴선이 부드럽고 선하게 생긴 남자가 절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아, 그게, 저, 아까 저쪽에서 책 고르고 계신 모습을 봤는데요. 오른쪽 책이 문제 내용도 더 알차고 풀이도 잘 돼 있어서요. 그 책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처음 남자친구를 봤을 때 저는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책 고르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남자친구의 말이 좀 거북했거든요. 하지만 덕분에 더 좋은 수험서를 고르게 된 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자친구와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웬걸요? 저와 남자친구가 운명이긴 했는지 이후 저는 서점에 갈 때마다 몇 번이고 남자친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우연이기는 해도 자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몇 마디 나누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중에는 카페에서 차까지 마시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함께 책을 고르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제게 훅 고백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예쁘셔서 꼭 한번 말을 걸어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수험서를 고르고 계시길래 고등학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고등학생으로 보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절 너무 어리게 봐주신 거 아닌가요? 혹시 일부러 저 칭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인걸요. 저 유정 씨,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저랑 한번 만나보지 않으실래요? 저 유정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한눈에 반했거든요. 그날 저는 남자친구의 고백을 받고 흔쾌히 남자친구와 사귀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첫인상 그대로 부드럽고 순수한 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되고 얼마 안 되어서 저는 남자친구가 서울대생인 걸 알게 되었어요. 무려 사수까지 해서 서울대에 입학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수를 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까지 다녀오니 30대가 되어버려서 남자친구는 졸업 후 이렇다 할 경력 없이 작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는 본인이 잘만 하면 몇 억도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들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직 초보 강사라
몇 안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월급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학벌 이야기로 대화가 흘렀고, 그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느 대학 나왔어? 아, 그게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내가 고등학생 때 우리 집 사정이 많이 안 좋았거든. 그래서 대학은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일만 했지. 혹시 내가 고등학교 졸업밖에 안 해서 실망했어? 응? 아니, 전혀 실망하지 않았어. 솔직히 나는 자기가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하는걸? 그리고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자기 한 사람은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나 서울대생이잖아. 내 대학이면 어디든 취직할 수 있을 테니까 자기는 걱정할 필요 없어. 자기야, 그 말 진심이야? 나 지금 너무 감동했어. 말이라도 그렇게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고마워, 정말로. 남자친구의 말대로 남자친구는 서울대생이지만 솔직히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기에는 미래가 조금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본인의 미래도 불확실한 와중에 절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의 그런 마음이 정말 고맙고 예쁘다고 느껴졌어요. 이런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점점 더 남자친구를 믿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연애 기간 내내 저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고 사랑해줬습니다. 저는 점점 이런 남자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라면 결혼 후에도 언제나 제 편에 서줄 것 같았고 든든하게 저를 지지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돈이라면 제가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남자친구가 돈을 적게 벌더라도 제가 벌어서 남자친구를 먹여 살려도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남자친구의 마음이 예쁘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마음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기념일에 남자친구와 근사한 하루를 보내고자 조금 힘을 써서 아버지 호텔에 꽤 좋은 방을 예약하고 깜짝 파티를 위한 룸서비스도 받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호텔로 데려가자 남자친구가 엄청나게 놀라더라고요. 아, 자기야, 우리 기념일 위해서 이렇게나 준비한 거야? 너무 감동이다. 근데 이 호텔 엄청 비싸지 않아? 여기 이 방만 해도 내 몇 개월치 월급 가격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런 호텔방을 예약했어? 혹시 무리한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우리 첫 기념일이니까 내가 힘 좀 썼지. 무슨 힘? 그러지 말고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나 자기 연인이잖아. 혹시라도 이 방 예약하느라 무리한 거라면 나도 돈 보태줄 테니까 숨기지 말고 말해줘. 남자친구는 제가 무리하게 돈을 쓴 건 아닌지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돌려서 말하려고 했지만 자꾸 캐묻는 남자친구를 더는 속일 수 없어서 결국 어느 정도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정말로 무리한 거 아니야. 사실 나 이 호텔에서 호텔리어로 일하고 있거든. 그래서 직원 할인 받아서 조금 싸게 예약할 수 있었던 거야. 진짜야. 나 무리한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자기야. 진짜? 자기가 일하고 있다는 호텔이 여기였어? 아, 난 또 혹시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만들어서 무리한 거 아닌가 싶어서 엄청나게 걱정했잖아.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안심했지? 그럼 오늘 나랑 자기 첫 기념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이제 편하게 놀자. 사랑해, 자기야. 첫 기념일을 남자친구와 즐겁게 보낸 뒤 한동안 저와 남자친구의 대화 주제는 거의 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호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호텔은 규모가 커서 호텔리어 채용 기준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졸업도 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 호텔에 입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남자친구가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연히 지인의 도움을 통해 입사했다는 식으로 대화를 무마하기 바빴죠. 솔직히 아버지의 호텔이라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남자친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전부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궁금증이 해소되었는지 이후부터는 제게 더 질문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에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평소처럼 호텔에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이유정 씨 핸드폰 아닌가요? 네, 제가 이유정인데요. 누구신가요? 어머, 내가 맞게 걸었구나. 네가 유정이니? 나 진수 엄마 되는 사람이야. 처음 듣는 목소리에서 제 남자친구 이름을 들으니 순간 긴장이 되더군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다시 전화를 고쳐들고 받았습니다. 어머,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다름이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 진수한테 들어보니까 네가 지금 금화 호텔에서 근무한다는 게 사실이니? 네, 맞아요, 어머님. 지금 거기서 호텔리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 잘 됐다. 내가 진수한테 들으니까 거기 직원이면 직원 할인 같은 걸 받아서 호텔을 싸게 이용할 수 있다며? 아니, 내가 이번에 개모임이 있는데 개모임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호캉스를 가기로 했거든.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호텔비가 만만치가 않네. 마침 짐수가 말하길 너가 호텔 직원이니까 너한테 말하면 호텔을 좀 싸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잖니. 어떻게 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게 죄송해요, 어머님. 그건 제가 임의로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뭐? 아니, 내가 진수 엄마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니? 내가 미래의 네 시어머니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날 홀대해도 되는 거야?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전화하셔서 다짜고짜 호텔 직원 할인을 해달라니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까지 하시면서 부탁하시니 해드릴 수 없다고 매정하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딱 한 번만이라면 어떻게든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부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개 직원에 불과하고 이런 연락은 너무 곤란하네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반값 이상으로 할인된 가격에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한 번만 해드리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더군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자꾸만 비슷한 부탁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전부 대동하고 저를 이용해서 아버지의 호텔을 무료로 이용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한두 번은 정말 어떻게든 방법을 짜내어서 요구를 들어드렸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하신 부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몇 번 요구사항을 들어드리니 더 큰 부탁이 돌아오더군요. 저는 너무 곤란한 나머지 남자친구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자기가 어머니께 말씀 좀 드리면 안 될까? 나 어머니 부탁 때문에 지금 너무 곤란해. 더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자꾸 나한테 전화하셔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시니까 나 너무 힘들어. 아니, 자기야, 자기 쓸 거 조금 아껴서 우리 엄마 부탁 들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너무 매몰차게 못 해드린다고 하지 말고 우리 엄마 부탁 좀 들어줘. 어차피 자기랑 나랑 결혼하면 시어머니로 모셔야 하는데 미리 모신다고 생각하면 좋잖아. 점수도 따고 말이야. 남자친구는 전혀 제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예비 시어머니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서 곤란해도 꾹 참고 해드린 건데 말이에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제가 절대 참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의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전보다 인원도 많은데 그 인원수대로 패키지 시설 이용권을 달라고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 이번엔 정말 못 해드려요.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럼 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대체 뭐니? 참나.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네. 너 이 정도도 못 해줄 거면 당장 우리 진수랑 헤어져라.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툭하면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는 말로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힘들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기에 어쩔 수 없이 매번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대로 해드렸던 거였어요. 하지만 더는 이렇게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랑 진수 씨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는 이렇게 전화해서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전에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많이 해드렸잖아요. 도대체 제가 얼마나 더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다른 때는 다 해줘놓고 왜 이번에는 못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열심히 머리 굴리면 다 방법이 나오는 법이야. 고졸이라더니 그 정도 머리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말이지. 진수가 널 그렇게나 좋아해서 고졸이라는 것도 다 봐주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네 시어머니 얼굴에 먹칠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말한 대로 당장 해줘. 알겠어? 어머니, 저는요, 호텔에서 일하는 일개 직원일 뿐이에요. 해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만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직 진수 씨랑 결혼 안 했고요. 제가 어머니 얼굴에 먹칠할 일도 없을 테니까 염려 마세요. 뭐야? 너 말 다 했니?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내 아들이랑 결혼 못할 줄 알아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결혼 못하게 할 거라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제 말에 노발대발 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 요구까지 들어드리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훤했으니까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게 오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전화는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일이 끝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아예 호텔까지 찾아와서 제 이름을 대며 저를 찾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일하는 중이라 절 찾으신다고 바로 시간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일을 다 끝낸 뒤에 찾아가면 꼭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넌 내가 부른 지가 언젠데 이렇게 늦게 오니? 너 오는 거 기다리다가 식사 때도 다 놓치고 말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호텔 레스토랑에서 공짜로 먹을 수 좀 있게 해봐라. 어머니, 그렇게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도 그만해주세요. 저도 일하는 중이라 찾아오셔도 제가 바로 올 수가 없어요. 넌 해줄 수 없다는 게 아주 입에 붙었구나. 그냥 네가 해주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제가 요구사항을 들어드리지 못하면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를 타박하고 혼내셨습니다. 저도 일하던 도중이라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불러도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이후에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자꾸 호텔로 찾아오셨고, 그 때문에 저는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다시 남자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야,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자기 어머니가 이제는 호텔로 찾아오셔서 자꾸만 날 불러내시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공짜로 식사하게 해달라고 하셔. 나 요즘 어머니 때문에 내 일도 못할 지경이야. 제발 자기가 좀 말려주면 안 돼? 에이, 자기야. 그 밥 한 끼 좀 사드리면 되지. 그게 그렇게 힘들어?
우리 엄마가 자기가 호텔 직원이어서 너무 좋다는데 괜히 점수 깎는 행동 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봐. 너무 힘들면 내가 나중에 돈 줄게. 아니,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께서 자꾸 찾아와서 내가 일하는데 지장이 생긴다는 말이잖아. 하지만 우리 엄마한테 들으니까 자기 올 때까지 그냥 호텔 카페테리아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뭐가 지장이 생긴다는 거야. 솔직히 엄마한테 잘 보이면 우리 결혼할 때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할 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자. 그리고 지난번에 엄마한테 들었는데 자기 나랑 결혼 안 해도 좋다고 엄마한테 부탁 안 드렸다면서? 나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뭐? 자기야,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내가 얼마나 자기랑 결혼하고 싶은데. 근데 어머니께서 자꾸 자기랑 결혼하는 거로 무리한 부탁하시니까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 뿐이었다고. 그래, 자기 마음은 알겠어. 근데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안 그래? 나랑 결혼하면 우리 엄마도 자기 가족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자. 어?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 말만 듣고 제가 어머니 부탁을 전부 거절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게다가 자꾸 저보고 어떻게든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라고 하면서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와 마찰이 생겼지만 어디다 하소연할 것도 없고 답답하더라고요. 사업 때문에 매일 바쁘신 부모님께 하소연할 수도 없어서 저는 그냥 혼자 꾸역꾸역 참아가며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이후에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계속 호텔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제 학력을 가지고 저를 무시하고 깔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꾸 제 이름만 대면 호텔에서 이것저것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을 하신 건지 하루에도 몇 번이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다들 제가 호텔 공짜 이용 쿠폰인 줄 알더라고요. 저는 매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일일이 해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저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러시나 생각도 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남자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야,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우리 엄마는 자기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거야. 자기가 호텔 직원인 게 너무 좋은데 원체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둘이 있을 때는 속마음을 잘 표현 못 하신 것 뿐이고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시는 거지.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상대가 마음에 드는데 부끄럽다고 무시하면서 깔보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도 저는 남자친구의 사랑 하나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할 때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한 걸 알게 되신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때부터 결혼을 전면 반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저는 이때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혼을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어머니에게 휘둘려서 똑같이 저를 무시하진 않을까 고민도 많았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어머님 말씀에 많이 휘둘리는 편이라 결혼해도 제 편이 되어주지 못할 것 같았어요. 연인으로서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남편으로서는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 자취방에 놀러 왔을 때 그 마음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집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참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방에 있었던 상태였고, 저는 화장실에서 막 손을 닦고 나오려던 찰나, 우연히도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평소 전화통화를 할 때 소리를 크게 틀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저한테도 통화 내용이 아주 똑똑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수야,
너 정말 그 애가 좋은 거니? 아니, 대학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다면서. 어디 여자가 걔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말투와 목소리에서 짙은 멸시가 느껴졌거든요. 크게 두근거리는 가슴을 한 손으로 잡고 다시 귀를 기울이자 이번에는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아, 엄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유정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그리고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으면 뭐 어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지 말고 엄마가 선자리 받아온 게 몇 개 있는데 거기 나가봐라. 자고로 사람은 급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하는 거야. 너한테 고절밖에 안 되는 여자가 가당키나 하니? 너 이제 나이도 30 넘었는데 자꾸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면 죽도 밥도 안 돼. 이런 건 엄마 말 들어야 하는 거야. 아, 엄마, 제가 손을 왜 봐요? 저 지금 유정이 잘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쭉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손보라고 하지 마세요.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번 시어머니 편만 들던 남자친구가 제 일에 관해서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다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미 제 마음속 결혼에 대한 고민은 다 녹아 사라진 상태였죠. 어찌됐든 자기 여자를 지키기 위해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새삼 이 남자와 결혼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남자친구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 결국 결혼을 하겠다는 거구나. 난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너 진수가 서울대생인 거 알고 있지? 장차 진수는 우리 집안에서 큰이들 도맡아 할 아이니까 결혼하면 네가 옆에서 확실하게 내줘야 된다. 내조는 꼭 학력이 높아야 잘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고졸인 너도 잘할 수 있겠지? 그럼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말씀대로 사랑하는 남편 내조하는 건 학력이랑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내조는 대학 나왔다고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고졸이긴 하지만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진수 씨 내조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않게 제가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은 참 잘하는구나. 어디 네가 얼마나 잘할지 두고 보자꾸나.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끝으로 저는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남자친구도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저희 부모님을 뵙게 되었죠. 그날 남자친구가 많이 긴장해서 로봇처럼 삐걱거렸지만 그래도 부모님 마음에 들었는지 우리는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비 시어머니께서 상견례 장소는 꼭 본인이 정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와 부모님은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전달해 주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저는 남자친구를 통해 상견례 장소를 확인하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예비 시어머니께서 정하신 상견례 장소가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호텔이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호텔 레스토랑을 많이 좋아하셔서 그랬던 것 같았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호텔은 레스토랑 퀄리티가 좋기로 유명했는데요. 늘 새롭고 고급스럽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로는 딱 맞았습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긴장 없이 편안한 곳이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었죠. 그래서 상견례 날짜가 다가와도 익숙한 장소에서 만날 걸 생각하니 엄청 긴장되진 않았어요. 왠지 별탈 없이 잘 될 거라는 기분도 들었죠. 하지만 결국 그날 상견례 자리는 제가 평생 가장 후회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 장소인 호텔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가니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께서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인사를 드리는 순간 예비 시어머니께서 손을 허허 저어 저희 엄마의 말을 끊으시고는 본인 이야기부터 하시면서 엄마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그쪽이 애 엄만 거 보면 아는데 뭐 소개까지 할 필요 있나요? 얼른 앉기나 하시죠. 여보, 우리 이제 밥 좀 먹을 수 있겠네요. 언제 오나 계속 기다리느라 아주 배가죽이 등에 달라붙었네요. 약속한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했던 건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마치 우리 가족이 늦게 도착한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게다가 상대가 인사하는 도중 그렇게 자르고 무시를 하시다뇨. 너무 불쾌했고, 물에도 이런 무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를 말리길래 조금은 참기로 했어요. 딱딱해진 표정으로 부모님도 자리에 앉으시고 저도 자리에 앉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문을 여시더라고요. 유정이 어머니, 제가 뭐 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유정이한테 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말이죠. 사실 결혼이야 애들끼리 하는 거지만 뭐 어찌됐든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서로 어떤 집안인지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예,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뭐 모두 물어보세요. 우선 두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네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 말이에요. 아, 그리고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유정이는 고등학교 졸업밖에 못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두 분도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지 궁금해서 말이죠. 아무래도 자식은 부모를 따라가는 법이잖아요. 혹시 기분 상하신 건 아니시죠? 결혼 전에 이런 부분은 알아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말이에요. 상견례 자리에서 양친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지 뭐 질문하는 거야 할 수 있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꼭 범죄자를 조사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 직업은 물론 어디 출신인지 학력은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꼬치꼬치 캐물으셨습니다. 마치 어디에 하자라도 있는 것은 아닐지 철저히 조사하는 느낌까지 들어서 또 한 번 기분이 불쾌해졌죠. 처음에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 어머니 물음에 차분히 대답해 주시다가 점점 예민한 질문들을 들으시니 기분이 나빠 보이셨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남자친구에게 눈짓을 하며 어머니 좀 말려보라고 눈치를 줬는데 거기서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어머, 그냥 자영업이시면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버셨을 것 같네요. 아유, 그래도 자식 교육에는 투자 좀 하시지 그랬어요. 교육은 투자한 만큼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건데 말이죠. 그리고 받은 교육 수준에 따라서 사람의 수준도 달라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유정이의 교육에 많이 투자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들리네요. 말이 그렇게 되나요? 근데 뭐 사실이긴 하죠.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고졸이 뭐예요, 정말. 저기 돈만 주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널렸는데 얼마나 애 교육에 관심이 없으면. 내가 우리 진수한테 처음 들었을 땐 귀를 의심했을 정도였어요.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서로 학력 따져보려고 만난 것도 아닌데 왜 말을 그렇게 하시나요? 뭐 학력 따져보려고 만난 건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미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쪽은 고졸하고 서울대생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고졸이면 똑같이 교졸이랑 결혼해야지. 언감생심 어디서 서울대생이랑 결혼하려고 그래요? 전 이 결혼 허락 못합니다. 사실 확실하게 거절하고 우리 아들이랑 제대로 끝내게 하려고 나온 거라고요. 뭐 뭐라고요?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죠. 솔직히 우리 집사람 말이 맞지 않습니까? 고졸이랑 서울대생이 얼마나 차이가 큰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지. 그 욕심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 말에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자기 부모님 말씀 진짜야? 나랑 결혼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거절하려고 이 자리 나온 거야? 그런 거 아니니까 진정해, 유정아.
우리 엄마 말씀 좀 끝까지 듣고 나서 이야기하자. 답답해진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예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는 결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내 말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끼어드니? 에휴, 이래서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랑은 상종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제 결혼이 깨지게 생겼는데 끼어들지 말라뇨.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시는 거세요? 단지 제 학력이 낮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그래. 솔직히 학력뿐만이 아니라 난 네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든다. 일전에 내가 부탁한 것도 안 들어주고 뻗댄 것도 괘씸하고 말이야. 하지만 네가 성의를 보이면 내 아들하고 결혼하는 걸 허락하려고 했다. 이 결혼에 드는 비용 전부랑 혼수 예단까지 너희 집에서 우리 요구한 대로 해온다면 결혼 허락하마. 괘씸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럼 제가 어머니 이름 내밀고 온 다른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방값에 백실 잡아주고 아침 조식도 무료로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객실에 구비된 유료 음료나 음식들도 무료로 해준 건 다 뭔데요? 저요, 그때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은 적 없어요. 제가 뭘 그렇게 못해드렸다고 결혼 비용이랑 혼수 예단 다 우리 집에서 하라고 하세요? 자기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자기도 이거 동의한 거야? 아, 어, 그게 자기야. 내가 엄마 얘기 듣고 생각해봤거든. 엄마 말대로 나는 서울대생이어서 이후로 더 좋은 거 취직하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자기는 고졸이라서 이 호텔 직원 말고 다른 곳에 취직하기도 힘들 거 아니야. 그럼 평생 내 돈으로 먹고 사는 건데 결혼 비용을 반반씩 하거나 하면 내가 너무 미치는 것 같더라고. 내 말 이해하지?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결혼하면 본인이 아깝다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치욕스러워서 양뺨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예비 시어머니께서 무례하셔도 남자친구만큼은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난 고졸이고 여기 호텔 말고는 다른 곳에 취직도 못하고 돈도 못 벌 거라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할 수 있냔 말이야. 어머, 얘가 지금 누구한테 언성을 높이는 거야? 겨우 이런 조건도 못 받아들일 거면 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만 갈라서라. 너 아니어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 사람 널리고 널렸어. 더는 참을 수가 없군요. 애들끼리 결혼하면 안싸돈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예의 차리려고 했는데 그런 말 들으니 더는 예의 차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이상 우리 유정이한테 안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 제가 무슨 안 좋은 소리 했다고 화를 내세요? 혹시 제가 내건 조건이 너무 세서 그러세요? 그럼 이건 어때요? 오늘 여기 프라이빗 룸 예약한 비용이랑 이 호텔 레스토랑 코스 요리 비용 전부 다 그쪽에서 내면 우리 아이들 결혼시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솔직히 못하죠? 애초에 이런 고급 호텔 와보기나 했나 몰라. 고졸인 것도 못마땅했는데 뭐 가난하기까지 하니 원. 부모라면 이런 결혼은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래요. 부모로서 나쁜 결혼 같으면 말리는 게 답이죠. 이해합니다. 아빠 잠시만. 자기야, 자기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먼저 프로포즈도 했잖아. 뭐라고 말 좀 해봐. 저는 남자친구가 뭐라 한마디라도 하길 바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어깨만 한번 으쓱하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더군요. 일전에 저를 두둔하고 지켜주려던 남자친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자기 엄마가 우리 집안과 저를 모욕하는데 빤히 바라보기만 하니까 화가 나서 열이 올랐던 머리가 반대로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정이 떨어져서 남자친구 얼굴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이미 화가 날 대로 나셨는지 어른보다도 더 차가워진 얼굴로
시댁이 될 뻔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 그쪽 말대로 없던 이야기로 하죠. 저도 부모님 대리로 이런 결혼은 시킬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애들 결혼과 별개로 호텔 밥값은 제가 전부 내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호텔이 제 것이어가지고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예? 뭐라고요? 이 호텔이 누구 거라고요? 그리고 유정아, 나는 네가 가시밭길로 들어가는데 그냥 손 놓고 보낼 수가 없다. 이 결혼 나도 허락 못한다. 이제 그만 일어나자꾸나. 그래 유정아, 네 아빠 말 들어. 그리고 곧 코스 요리로 식사 들어올 테니까 댁들은 드시고 가시던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자리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과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을 따라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날 뿐이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을 자꾸 되물으면서 우리 부모님과 저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봐요. 이 호텔이 정말 그쪽 들 거란 말이에요? 잠깐만.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지. 우리 이야기 좀 다시 합시다. 좀 앉아봐요, 다들. 이보세요. 아까 제대로 못 들으셨어요? 이 호텔 우리 아빠 거 맞아요. 왜요? 이 호텔이 우리 아빠 거라니까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세요? 서울대생인 아들 고졸 여자랑 결혼시키고 싶어지시냐고요. 근데 어쩌죠? 이제는 제가 그쪽 아들과 결혼할 생각이 사라져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이나 드시고 조속히 호텔에서 나가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완전히 충격받은 얼굴을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모님의 팔에 팔짱을 끼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라이빗 룸에서 남자친구가 허둥지둥 나오면서 우리 가족 앞을 막아서는 게 아니겠어요? 유정아, 잠시만.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까 우리 엄마 말 때문에 기분 많이 상했지? 우리 엄마가 뭐든 좀 철저하게 하시는 편이어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한 번만 기분 풀어줘. 우리 잘 사랑하고 있었잖아. 그래, 우리 잘 사랑하고 있었지. 하지만 아까 자기 말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어. 우리는 서로 잘 사랑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나만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난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정말 끔찍하다. 고졸인 나는 사라져 줄 테니까 똑같은 서울대생 만나서 믿지지 않는 결혼하길 바랄게. 그건 나도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야. 솔직히 너랑 나랑 학력 차이 나는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너 고등학교 졸업한 것도 맞고, 뭐 나는 나중에 더 좋은 곳에 취직할 수도 있지만 요즘 세상에 누가 고졸을 써주겠어. 근데 호텔 이야기 정말이야? 혹시 거짓말한 건 아니지? 왜 말 안 했어? 그럼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오시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저 자기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어. 난 내가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겠다고 하는 자기 말에 결혼까지 결심했던 건데, 이 호텔이 우리 아빠 거라고 말해야 자기랑 결혼할 수 있는 거면 그런 결혼 내가 사양이야. 자기의 사랑이 학력과 집안 맞아야 받을 수 있는 사랑이라면 난 그 사랑 받기 싫어. 이제 비켜줘. 유정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널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았어. 그냥 우리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해보자. 엄마도 이번에는 생각이 달라지셨을 거야. 뭐?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고졸이어도 상관없이 날 사랑한다던 너는 어디로 간 거니? 그리고 난 이제 널 사랑하지 않아. 난 너랑 결혼 안 할 거라고. 저는 제게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뿌리쳤지만 남자친구는 계속 저에게 매달리며 이야기 좀 하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 계속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몇 번이나 떼어내고 나서야 저는 남자친구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고 속상해서 집에 돌아오는 내내 펑펑 울었습니다.
저런 사람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데려와서 우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한 것도 너무 죄송하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빠, 엄마, 너무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고 싶고. 아니다. 네가 저런 사람들인 줄 알고 결혼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아빠는 결혼까지 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단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기운 없이 방에서만 지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고 나쁜 사람들을 만나는 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죠. 다음부턴 더 조심하면 된다고 하시고는 부모님께선 제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절 위로해 주셨어요. 상견례 날 이후 남자친구로부터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살던 집으로 찾아왔지만 저는 자취하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가 호텔까지 찾아와 저를 찾아왔다고 했지만 부모님께서 저를 몇 달 동안 쉬게 해주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전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쉬고 다시 직장에 복귀했을 땐 부모님께서 이미 전 남자친구가 더는 저를 찾아오지 못하게 조치를 해주셔서 그를 만날 일이 없었어요. 한동안의 시간이 지나서야 이렇게 파혼 경험을 말할 수 있게 되었네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속이 상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부모님께서도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다면 저는 아마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시달리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후 저는 아예 인간관계에 질려서 연애 생각도 접고 그저 차근히 아버지의 호텔을 물려받을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제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때마다 전 남자친구가 생각나고 아직도 제가 슬픔 속에 빠져 있다는 게 느껴져요.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전 남자친구는 본인 어머니 말대로 여러 사람과 선을 봤다고 합니다만 전부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자꾸 상대방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서 성사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간히 제가 남자친구의 인생을 망쳤다고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로 남자친구의 인생을 망친 건 본인이신 걸 모르시는 걸까요? 저는 나쁜 경험을 해봤으니 앞으로는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절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인연을 꼭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